인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자연의 숨결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길 바라는 그 마음. 게리 영은 그렇게 타비오나의 황량한 땅에서 쉼, 창조, 그리고 회복의 땅 스카이라이더 와일드니스 렌치를 만났습니다. 미완의 오두막, 버려진 엘크 목장, 무성한 잡초 속에서도 그는 가능성을 보았고 자연과 사람, 영성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간직했던 꿈 하나. 알래스카 갯썰매 경주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 눈보라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 믿음과 도전이 어우러진 게리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 속으로. 몇 년 전부터 나는 내게만 허락된 쉼의 공간, 은신처로 삼을 목장 하나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항상 찾아보고 있었고, 한때는 몬테나주의 목장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직접 가서 볼 시간이 없었죠. 그러던 2014년 가을, 사냥 중 누군가가 타비오나에 있는 엘크 목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행에 의해 압류된 채 4년 넘게 방치돼 있었다고 했죠. 호기심이 생겼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메리와 함께 듀센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목장을 보러 갔습니다. 험준한 산 능선과 완만한 구름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뭔가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계곡을 내려다보는 산등성이에 웅장하게 세워진 그 건물이 놀라웠죠. 관리가 안 되어 지저분했지만 잠재력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에는 나무와 돌들이 쌓여 자연 채광을 막고 있었어요. 원래는 엘크 목장이었지만 엘크들은 사라지고 황소들만 남아 있었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땅은 넓고 평평해 농사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만약 그 땅이 내 것이라면 사람들과 떠나 조용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건설할 수 있었겠죠.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통나무 기둥과 벽난로였고 천장까지 이어지는 석조 아치가 인상적이었어요. 따뜻한 벽난로와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동물과 대자연의 장관이 벽에 조각되어 있었죠. 그곳은 원래 사냥 오두막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작은 문제로 완공되지 못했어요. 서랍에는 손잡이가 없었고 타일과 캐비닛도 설치되지 않았죠. 그러나 영리빙을 위한 가능성은 무한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요하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 고립된 공간의 넓은 품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당연히 나는 이 공간을 내 영 리빙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안했어요. 그들은 장부에 등재된 모든 부동산들의 돈을 받고 싶어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받든지 말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2일 나는 3,748에이커의 목장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게 되었죠.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나는 같은 해에 그 주변 부지도 몇 개 더 사들여 농사에 활용했고 총 4,500에이커에 달하는 땅이 되었어요. 두셰인강에서부터 해발 6,500피트까지 펼쳐진 들판과 만피트의 산을 바라보며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낙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 리빙 가족, 사원 모임,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죠. 나는 이곳에 새로운 자연 속 공동 쉼터를 세우는 상상을 했어요. 거대한 주방, 식사 공간, 침실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늑한 공간까지 마구간에 옛날식 통나무 욕조도 설치하고 2층은
메리와 내가 머무는 아늑한 공간으로 꾸몄죠. 증류소도 이곳에 마련했고 추수철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바쁘게 활동했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었고 나는 내 비전을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고 이곳이야말로 창조와 치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남은 삶을 보낼 나의 마지막 안식처임을 깨달았어요. 이 오두막은 미완성 상태였고 5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조경도 없었고 외관도 보기 안 좋았지만 게리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며 산속에 있는 웅장한 쉼터로 바꿔냈습니다. 통나무의 결 하나까지 살아있는 정겨운 러스틱 주방. 그 안엔 장인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헛간 무도회는 최고였죠. 특히 새 헛간에서는요. 말없는 목장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카우보이 크리스마스라는 커뮤니티 헛간 무도회가 2017년 12월에 열렸습니다. 바위를 치우고 밭을 만들기까지 몇 주가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이 맹수 같은 들소들은 이 목장에선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게리는 엘크를 너무 사랑해서 각각에게 이름을 붙이고 애완동물처럼 보살폈습니다. 엘크를 가족처럼 돌보던 그에게 사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타 야생자원부에서 이 엘크 헛간을 점검하러 왔을 때 너무 인상적이라고 해서 게리에게 이 헛간을 다른 야생 목장과 시설의 모델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유럽의 회원들은 스카이라이더 목장에서의 휴식을 정말 즐겼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숙소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딴 곳에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배움, 나눔, 그리고 침묵이 어우러진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리가 이 목장을 지은 이유였습니다. 게리는 이 멋진 주방과 다이닝홀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언젠가 수천 명의 회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조명이 밝혀진 헛간과 마차입니다. 12월 게리는 타비오나 지역 주민들을 자신의 목장으로 초대해 카우보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었습니다. 엘크 헛간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 그 위엔 거대한 잡초와 바위가 가득했죠. 아무 손길도 닿지 않은 채 투박한 원형 그대로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이 아인콘을 심기에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양을 정비하기로 결정했죠. 수많은 바위, 돌무더기, 덤불이 있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많은 영 리빙 직원들이 첫 파종을 위해 함께 도와주었고 그 힘든 노동 속에서 진한 우정과 추억이 생겨났습니다. 그해 5월 씨앗은 프랑스 농장에서 공수해 왔고 100에이커의 밀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인콘은 가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겨울이 빨리 오고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수확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봄 파종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 첫 수확을 한 후 다음해 봄에는 1000에이커로 파종 면적을 늘렸습니다. 밀의 품질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의 다른 농장들과도 협력하여 더 넓게 재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미 수천 에이커의 건초가 이 계곡에 자라고 있었고 나는 이 농부들 또한 아인콘 재배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오두막에서 내려다본 아인콘 밀밭의 전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게리는 스카이라이더 와일드니스 렌치 근처에 더 많은 땅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고 놀랍게도 기존 목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12,250에이커의 토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 토지를 2018년 1월 8일에 구입했고 이후
여러 작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전체 규모는 총 1만 9천 에이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두셰인 강을 따라 4.5마일에 걸쳐 있으며 강 양쪽으로는 아름다운 경작지가 펼쳐져 산자락까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영리빙은 은 경작이 불가능한 유타 산지의 1만 1,600에이커를 계리형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타 최대 규모의 보존구역으로 지역사회, 유타주 정부, 인근 우투 부족이 야생동물 보호와 도시 개발 방지를 통해 이 지역을 지킬 수 있게 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카누 타기, 낚시, 하이킹을 즐기고 엘크, 들소, 사슴, 심지어 퓨마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산의 바위에 새겨진 원주민 암각화도 놀라운 사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붉은 바위 지형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여러 조직의 회원들이 이곳에서 리트릿을 가지며 영리빙 경험을 나누고 비즈니스 지식과 기술을 강화합니다. 이 아름다운 스카이라이더 와일드니스 렌치는 게리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이며 그가 마지막 안식을 취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약 1000에이커의 땅이 멜리사, 골든로드, 플리베인, 야로우 라벤더, 햄프 등 증류용 작물의 테스트 재배를 위해 준비되었고 앞으로 2500에이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인콘도 심겨질 예정이며 타비오나 계곡의 농부들과 협력해 이 고대 곡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게리에게 왜 갯썰매 경주를 하려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새롭고 위험하며 도전적인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도시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연 속 고독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게라가 메리에게 알래스카에 가서 갯썰매에 경주할 거야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40년 넘게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꿈이었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코바, 아빠가 알래스카에 가서 갯썰매에 경주한다면 어때?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아빠. 그래, 간다. 2017년 1월 11일, 게리는 알래스카로 떠났고 8마리의 개를 썰매에 연결해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게리는 알래스카 갯썰매 경주를 위해 자신의 타비오나 목장에서 훈련했습니다. 게리는 자신이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농장에서 훈련에 실전을 준비했습니다. 첫 경주에 참가했고 3번째 주행에서 넘어지며 갈비뼈 세대를 부러뜨렸습니다. 경주 도중 그는 절대 충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개들과 함께 출발선을 지나며 공중에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스투메나 200은 알래스카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 중 하나입니다. 게리는 개들과 함께 밤새 계속 경주를 이어갔고 눈속을 달렸습니다. 딥크릭이라는 지역에서 앞선 팀의 줄이 끊어져 개들이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게리의 팀도 강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눈속을 헤치고 물에 빠진 개들을 끌어올리며 구조했고 다른 참가자와 함께 팀을 되살렸습니다. 체크포인트에 도착하자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몇 년간 훈련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이 갯썰매 7번째 타는 날입니다. 모두가 놀랐죠. 새벽 4시 투스투메 나이백의 호머 체크포인트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게리 영의 갯썰매 여정을 마무리하는 감동적인 서사와 그가 직접 설계한 썰매의 이야기까지 모두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 나는 썰매 브레이크에 몸을 실어 속도를 줄이려 했어요. 그런데 개들이 뒤돌아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우릴 따라올 수 있을까? 잘해봐.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었죠.
결국 나는 나무와 언덕을 내달리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개들은 언덕을 넘어 사라졌고 나의 속은 조마조마했어요. 이 순간이 내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결승선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죠. 나는 다시 경주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일주일 뒤 윌로 300경주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렸지만 이 도전은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주 중 나의 첫 교훈은 개와 나 자신의 본능을 믿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어도 자신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전진해야 했습니다. 80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마지막 30마일을 위한 개들을 연결하는 게리의 모습입니다. 윌로 300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길고 힘겨웠죠.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얼어붙은 호수를 건넜을 때 가족과 스태프들이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도운 여성은 이렇게 말했죠. 미스터 영, 2번 연속 경주에 참가한 사람은 드뭅니다. 더군다나 초보자로서는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는데요. 나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나 자신을 믿었고 결국 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소와 양 말을 돌보며 자랐지만 캐나다에 있던 우리 목장에서는 개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쌓을 기회는 없었어요. 세 번째 키우던 개가 곰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 나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허스키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안에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자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가르침과 감사를 얻게 되었고 이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삶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은 어두운 언덕을 바라보며 주저할 것인가요? 아니면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당신의 꿈과 최고의 잠재력을 향해 나아가세요. 개썰매 경주를 마친 게리는 장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고 고대 방식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효율적인 썰매를 직접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설계자들과 함께 실제 사용에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썰매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기존의 썰매는 야영에 적합하지 않고 휴식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카본 파이버 슬리핑 챔버를 장착한 따뜻하고 가벼운 썰매를 고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극한의 영하 40도 환경에서 빠르게 설치되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수초 내에 숙소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썰매는 2개의 독립된 사이드 프레임이 있어 안정성을 높였고 너비도 넓혀 부유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의 이 썰매는 개썰매계의 캐딜락이라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설계였으며 결국 영 리빙 본사의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머물 곳이구나. 들소가 조용히 풀을 뜯고 엘크가 숲을 가로지르며 해질녘 햇살이 거대한 통나무 오두막 지붕 위로 내려앉는 풍경. 게리 영은 그렇게 자연이 들려주는 마지막 노래 속에서 자신만의 쉼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지 목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공간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위를 걷어내고 밀을 심고 개와 달리고 생의 끝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 그가 남긴 흔적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당신의 빛을 따르라고. 2022년, 2024년 타비오나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오늘도 게리를 추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게리 영